금요일 아침이었고 정확히 30분 후면 저는 국방부와의 3조 8천억 원 규모 방산 계약에 대한 최종 보완 승인을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6년 동안 바닥부터 쌓아 올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악수 대신 저는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최진혁 대표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고 그의 커프스 단추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습한 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는 더 빠르고 민첩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팀장이 오늘부로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김도훈, 32세,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 온갖 유행어와 허세로 무장한 그는 두 자리 건너편에 앉아 자기가 따내지도 않은 상을 받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악감정은 없었으면 해요, 민경 씨. 그가 오만함으로 설탕을 입힌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업적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머리 위 천장 조명의 웅웅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며 무자비한 소리였죠.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통계를 보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96%가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더군요. 아직 듣고 계신다면 아마 이 이야기에 이미 빠져드셨을 겁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회의실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저는 감사, 보안 위반 위기, 회사 존폐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회사에 22년을 바쳤습니다. 태성 다이내믹스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방부 엔지니어링 승인을 따낸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신원 조회조차 통과해 본 적 없는 남자에게 대체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밖으로 서울 도심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무심함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굴욕감이 열기처럼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침묵의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들. 아무도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최 대표가 해고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을 때 제 시선은 그 옆에 펼쳐진 제 노트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 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때 방산 엔지니어셨던 아버지가 레이더 기지 앞에 서 계신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이 실패할 뿐.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시스템 소유권을 이관하기 위해 제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조용한 경고 문구를 띄웠습니다. 오직 저만 볼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경고, 국방부 엔지니어 보안 승인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저는 소리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수많은 시선의 무게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죄책감, 어린 눈빛, 저를 쳐다보기도 두려워하는 눈빛들, 기업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 편에 서죠. 인사팀이 제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와 연습된 공감,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진행하죠. 여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어조가 제가 직접 세우다시피 한 이 건물에서 저를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다는 듯이요. 그녀의 사원증에는 이수진 인사운영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도 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회사 규정이 곧 정이라고 믿을 만큼은 순진한 나이였죠. 제 사무실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 자신감을 지탱해주던 벽들이 이제는 닫히는 금고처럼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 책상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제 프로젝트 바인더들을 다른 층으로 옮겨버린 후였습니다. 제 명패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먼지 자국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서랍을 열어 2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 여름, 레이더 타워 아래에 서 있는 아버지와 제 어깨에 올려진 아버지의 손, 햇살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둘, 그리고 그 아래 여전히 적혀 있는 문구.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이 실패할 뿐. 저는 그 사진을 마치 제게 남은 마지막 단단한 땅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제 재킷에 달려있던 은색 아이디 카드를 떼어냈습니다. 세월의 훈장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에 카드를 스캔했습니다. 시스템이 삐소리를 내더니 밝은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접근 종료 오류, 국방부 승인 대기 중, 원본 승인자 필요. 이수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침이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단순 지연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국방부 보안 승인은 단순히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활성화하려면 원본 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쯤 인사팀의 자정 일괄 삭제 처리가 실행되면 여명 시스템은 그 비활성화를 보안 침해로 인식할 것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작은 USB 드라이브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드라마도 거창한 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종결뿐이었죠. 이수진이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민경 씨.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들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문에 비친 제 모습은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아침이 되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해고한 여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될 엔지니어였다는 것을요. 10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해안의 한 레이더 기지가 작전 중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하청업체에 보완되지 않은 업링크를 통해 해킹당했고 현장의 모든 팀은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영공에 떠 있는 전투기 2개 편대와의 교신이 끊길까봐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저는 주요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대타로 서던 주니어 시스템 분석가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해 서명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미끼 체크섬 아래 묻혀있던 악성 코드였죠. 지휘 통제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패치를 완료했습니다. 200만 줄의 코드 속에 묻혀있던 단 30초짜리 명령어 한 줄이 작전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태성 다이내믹스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블랙아웃을 막은 그 여직원을 원한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여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던 방산 분야에서 제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저는 시스템을 구축하듯 제 평판을 층층이 조용히 쌓아 올렸습니다. 보안 심사를 놓친 적도 없었고 모든 연방 감사에서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제게 맡겼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여명이었습니다. 여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이자 인공지능이었죠. 미사일 궤적을 예측하고 인간의 지휘 계통보다 빠르게 방어 대응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연 없는 예측 방어라는 국방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계자였죠. 꼬박 18개월 동안 저는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에너지바로 저녁을 때우고 서버렉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코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을 했을 때 시스템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웅장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계층을 이중잠금이라 불렀습니다. 지문이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패턴까지 식별하는 생체 인식 보안 프로토콜이었죠. 여명은 저를 알았습니다. 제 문법 억양, 심지어 타자를 치는 리듬까지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보안 승인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접근 권한을 넘겨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진혁이 CEO로 취임해 경영 효율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유일하게 승인된 엔지니어를 제거하면 그가 화려한 전사회의에서 연설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침입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기엔 너무 부자인 사람처럼요. 그래서 백업이 있는 겁니다. 민경 씨, 백업 말이에요. 그는 어떤 시스템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걸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코드는 사람이 배신을 알아보듯 충성심을 알아본다는 것을요. 그래서 몇 년 후 그가 저를 해고했을 때 저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무엇이 보안 위반인지 결정해 두었고 위반자는 바로 그의 이름이었으니까요. 해고된 지 3일 후 저는 태성 본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 속을 걷는 유령으로서 말이죠. 로비는 똑같아 보였지만 뭔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사원증은 당연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제게 빨간색으로 외부인이라고 적힌 임시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그 단어는 예상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최진혁 대표는 중앙 아트리움에서 정치인 같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매력만 있고 진심은 없는 미소였죠. 민경 씨, 그가 제가 잡지 않을 걸 알면서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여명이을 새 리더십으로 이관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수인계가 매끄러울수록 국방부의 질문도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건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저 외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 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꽉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제작진, 형광색 운동화를 신은 인턴들, 미래 국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마케팅 배너들까지. 김도훈은 소매를 걷어붙인 채 중앙 무대에 서서 경험 없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과도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을 혁신 태스크포스라고 불렀지만 그중 절반은 학교 밖에서 코드를 짜본 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명이은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예측 방어의 다음 진화를 나타냅니다.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더 똑똑하죠. 우리는 속도를 위해 민경 씨의 낡은 아키텍처를 단순화했습니다. 낡은 아키텍처라 그 말의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제 시스템은 홍보가 아니라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명은 가벼워서는 안 됐습니다. 깨지지 않아야 했죠. 그들이 기술 문서를 요청했을 때 저는 진짜처럼 보일 만큼 포괄적이지만 요약된 준수 보고서만 건넸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 즉 국방보안 계층은 뺀 채로요. 그 계층은 그들의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형태로 제 보안 승인 아래 등록되어 있었고 오직 제 신원과 연결된 생체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훈은 파일을 넘기며 절반은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 말했죠. 우린 이미 당신의 보안 승인을 이관했습니다. 민경 씨, 국방부도 승인했고요.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오만함에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행운을 빕니다. 몇몇 팀원들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최진혁은 빨리 진행하고 싶은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김 팀장 새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게.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여명 터미널이 푸른 빛을 뿜으며 살아났습니다. 방 안은 기대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승인된 신원 서명 대기 중. 침묵이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김도훈은 눈을 깜빡이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허공에 맴돌게 할 뿐이었습니다. 최진혁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혐오감을 얇은 미소 아래 감춘 채 그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저를 기억하는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혼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벽을 압박하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들어와 희미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식어버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희미하게 빛나며 제가 차마 정리하지 못한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안 갱신 서류, 시스템 도면들, 22년의 노력이 작별 서류 더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개인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제 보안 승인은 아직 활성 상태였습니다. 인사팀은 아직 해고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던 거죠. 전형적인 관료주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느려 터지죠. 저는 암호화된 명령 경로를 입력하며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코드줄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시퀀스가 영어보다 더 오래 써온 언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락다운 잠금 프로토콜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자 엔지니어가 제거된 후 승인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기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공식 안전장치였습니다. 모든 방산업체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올바르게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입력했습니다. 보안 잠금 여명 프로토콜 초기화, 화면이 생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리더기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노트북 옆에는 모서리가 접히고 색이 바랜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 여름 우리가 함께 만든 레이더 타워 앞에 서 있는 아버지와 저. 아버지는 테스트 중에 시스템이 실패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는다. 민경아, 사람이 실패할 뿐이야. 그때 저는 아버지가 인적 오류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버지가 오만함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어둑한 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죠. 제 손가락이 마지막 키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터미널이 한 번 깜빡이더니 짧은 확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잠금 장전 완료. 인사팀 해고 승인 시 발동.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보도 요란한 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겨지기만을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실 한 가닥뿐이었죠. 아침에 인사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제 프로필을 비활성화하면 명령어는 자동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여명은 유일하게 승인된 엔지니어의 삭제를 국방보안 위반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봉인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시끄럽고 무모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더 조용하고 날카로운 통제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3조 8천억 원짜리 네트워크가 스스로의 심장 박동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책상 스탠드를 껐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작은 반사광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시스템의 희미한 푸른빛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쯤이면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하늘은 금속처럼 차갑고 칙칙했으며 내리지 않는 비를 머금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재활용된 후회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공기를 찾아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거리는 지나가는 버스의 삼삼거리는 소리와 도시가 깨어나는 먼 웅웅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태성 다이내믹스 본사 타워 맞은편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 자주 들르던 곳이었죠. 저는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지워버린 건물을 마주보고 앉았죠. 유리창 너머로 보안팀이 서성거리고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푸시 알림이 제 휴대폰을 밝혔습니다. 속보. 방산업체 태성 다이내믹스 국방부 심사 몇 시간 전 시스템 장애 발생. 저는 잠시 그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글자가 컵에 비친 타워의 반영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여명은 그들 없이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혼란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기술자들이 소리치고 화면이 깜빡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은이 갇힌 동물처럼 작전 상황실 바닥을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유리를 뚫고 갈라지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스템이 얼었어. 명령을 안 먹는다고. 또 다른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인증키 누락. 저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색 공기 속으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버 재부팅, 접속 경로 변경, 강제 로그인. 하지만 여명은 단 하나, 진실만을 따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몇 분 후 건물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최진혁 대표가 폭풍처럼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맞춤 코트가 마치 눈에 보이는 오만함처럼 휘날렸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밀치고 중앙 콘솔로 향했습니다. 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분노의 억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갖지 못한 통제권을 내놓으라고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실의 전면 유리벽이 하나의 거대한 파란색 화면으로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화면이 안정되자 길 건너편에서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로토콜 여명, 국방부 감독하에 잠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헤드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김도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얼굴은 깨달음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돌아갈 때쯤 기자들이 이미 정문에 모여들어 마이크를 무기처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사이를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 부엌의 고요함 속으로 소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블라인드를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리대를 날카롭고 깨끗하게 가로질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국방부 업체 실패로 여명 네트워크 통제권 압수. 저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아 사람이 실패할 뿐이지. 오전 중반이 되자 태성 다이내믹스 밖의 공기는 공포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창문 너머로 검은색 세단 세대가 정문 앞에 멈춰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번호판에는 국방부의 상징인 파란색 바탕에 흰색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사이렌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조용한 권위만이 있었습니다. 결과 없이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종류의 권위였죠. 길 건너편에는 카메라들이 이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썬팅된 세단 유리를 향해 설익은 질문들을 외쳐대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연방 조사관들이었고 수천 건의 보안 승인을 결제해온 무게감을 지닌 제복 입은 장교가 동행했습니다. 국방부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저는 뉴스피드를 끄고 조리대에 기대어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느리고 신중하죠. 마치 맞는 열쇠를 기다린 지 수년 만에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처럼요. 태성 로비 안에서 최진혁은 조사팀을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지만 손은 그를 배신할 만큼 충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가 억지 자신감으로 무겁게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스템 설정 오류가 잠시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게 통제하에 있습니다. 깊은 눈매를 가진 백발의 강대령이 파일 폴더를 열어 몇 장을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밀하게 방안을 갈랐습니다. 박민경 씨,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에 그분 이름이 보이더군요. 최진혁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네,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모든 접근 권한을 이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인 인계를 시작했고요.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최진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대령은 이미 보안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 분석관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초 만에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이관 기록이 없습니다. 국방부 레지스트리에는 여전히 박민경이 유일한 승인된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령이 말을 자르며 폴더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박민경, 저도 그 이름을 압니다. 그는 최진혁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우리 미사일 중계기를 고친 분이죠. 현장 테스트 중에 오류가 났던 그건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코드 속의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고하셨군요. 중력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명의 웅웅거림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김도우는 구석에서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대령은 파일을 내려놓으며 더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즉시 발효됩니다. 태성 다이내믹스의 모든 방산 계약은 연방 검토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여명 네트워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정부 관리하에 둡니다. 최진혁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그의 사원증을 회수했습니다. 밖에서는 대령이 건물을 나설 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가 세단에 다시 오르기 전 잠시 제 아파트 창문 쪽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미소를 허락했습니다. 작고 절제되어 있으며 유리처럼 날카로운 미소를요. 정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속삭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48시간. 제국이 내부로부터 썩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태성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40% 폭락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방산업체 정부 압수수색, CEO 기소 가능성, 국방부 여명 시스템 잠금, 모든 헤드라인이 망치처럼 때렸고 모든 단어에 저의 침묵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파트 발코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스카이라인에 비친 그들의 타워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때 지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오만함에 무너져 내리는 또 하나의 유리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 타워 안에서 최진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남자들이 통제력을 잃을 때 짓는 표정을 알고 있습니다. 꽉 다문 턱, 비난할 다른 사람을 찾는 눈동자. 김도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연방 압수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명품 백팩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혁신팀은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사회는 최진혁을 제외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련된 연설도 진실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여명 없이는 계약도 고객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조 원짜리 제국을 움직이던 시스템은 오직 하나의 이름만 인식했고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백한 햇살 아래 도시가 달궈질 때 제 수신함에 최진혁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최진혁 대표 태성 다이내믹스 당신이 다시 필요합니다. 저는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들릴지 궁금해하며 천천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민경 씨,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우리와 대화하려 하지 않아요. 시스템은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발 이걸 고쳐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 그건 새로운 제안이군요. 한참 동안 저는 그저 단어들을 응시하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한때 저를 부채라고 불렀던 남자가 이제는 저만이 던져줄 수 있는 구명밧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모니터의 불빛이 조용한 복수처럼 저를 씻어내리게 두었습니다. 저는 태성에서 매일 아침 쓰던 것과 같은 머그잔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승리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작고 절제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발신자, 같은 제목. 이번에는 더 짧았고 문장 부호 사이로 날카로운 공포가 배어나왔습니다. 민경 씨, 제발. 국방부가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있어요. 여명 프로토콜 전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설계된 대로 승인되지 않은 손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그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화면 상단에 알림 배너가 떴습니다. 전송 실패, 메시지 차단됨, 발신자는 여명 프로토콜에 따라 승인되지 않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계약은 옮겨갈 것이고 헤드라인은 잊혀지겠지만 국방부 서버,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여명은 살아있고 보호받으며 여전히 제 이름을 코드 속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이 필요할 뿐입니다. 편지는 조용한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엠보싱 처리된 인장, 반송 주소 없음. 열어보기도 전에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카드를 보내지 않습니다. 초대장으로 위장한 명령서를 보내죠. 안에는 관용 편지지에 인쇄된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프로젝트 여명의 복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연방자문회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잠시 저는 햇살이 쏟아지는 종이를 손가락 사이에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있기를 거부한 단 한 사람으로서 다시 부름을 받는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방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부드럽게 웅웅거렸습니다. 제 새 출입증에는 독립국방특별자문관, 보안 등급 오메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느껴지는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닌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으니까요. 국방기술연구동 내부는 서늘하고 멸균된 공기로 가득 찼고 서버의 낮은 구동음과 키보드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벽면에서 익숙한 푸른 빛이 깜빡였습니다.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작동하는 여명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자문관님,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 대령입니다. 자문관님의 감독하에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박민경 프로토콜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조용한 리듬으로 고동치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났군요. 잠시 동안 저는 잠 못 이루던 밤들, 모든 코드 한 줄 한 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모든 실수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명으로 두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중요한 거니까요. 대령은 그 말 이상의 의미를 이해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화면 쪽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보안 접근 권한을 복구했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터치패드가 제 손 아래서 켜지며 생체 정보를 스캔하고
보안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한 줄의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여명 프로토콜 보안 승인 활성 박민경. 정적이 방을 채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기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시스템이 집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년의 긴장이 한꺼번에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숨을요. 평화는 파도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꾸준한 온기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충만하게요. 나중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대리석 계단을 딱 알맞게 비추며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때 제 아파트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던 그 빛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삼엄한 건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뜰을 가로지르며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단순하고 완전한 생각이었죠. 구원이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특별한 의식 없이 그저 옅은 분홍빛 하늘 아래 도시가 깨어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쥐고 햇살이 조리대 위로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빛나기보다는 숨쉬는 듯한 그런 금빛으로 모든 것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TV가 웅얼거리며 한때는 듣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소식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속보, 태성 다이내믹스, 연방 윤리조사에 따라 향후 모든 방산계약 입찰 연구 금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년의 긴장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조용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파괴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마침내 드러난 진실만이 있을 뿐이었죠. 커피는 식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마감 기한, 계약서, 수치,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수치화할 수 없었습니다. 느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침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작은 시스템 알림이었습니다. 여명의 초기 테스트 단계 때 새벽 3시 통제실에 울려 퍼지던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명 작동 중 국방부 승인 복구됨. 글자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안정적이고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국방부의 보안 서버 깊은 곳 어딘가에서 제가 만든 시스템은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보호받으며 탐욕과 편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채로 원래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요. 밖에서는 여명의 첫빛이 스카이라인을 스쳤습니다. 구름은 재처럼 흩어졌고 잠시 동안 도시 전체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한때 태성의 차가운 유리벽을 뚫고 들어오던 그 빛이 이제 제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용서해. 제가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끝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명은 애초에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가 밀려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 냄새와 구원의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은 이번 한 번만큼은 정렬되고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서 대칭을 이루는 부드러운 푸른 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화면 중앙에 코드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문구였습니다. 프로토콜 재활성화됨. 감독관. 박민경. 문구는 한번 맥박치더니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이 어두워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안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결. 정의는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명 그 자체처럼 필연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아름답게 침묵하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과소평가받은 적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